챗 GPT는 세상을 또 바꿀 거라는 거죠. 검색이라는 분야에서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거 아닌가. 이 기술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야. 삭자 직업 중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분야들도 있고, 약간 주식에 혼쭐이 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시 주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용기군. 그 친구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렇게 샀대요,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요즘에 뭔 일 있습니까? 있지. 바로 챗 GPT 때문에 아마 네 친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했을 거야. GPT 혹은 이 챗 GPT가 좀 뭔지 개념을 좀 일단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챗이라는 단어에서 일단 느껴지겠지만 이게 대화형이에요. 네네네.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었었는데, 대화 형식으로 인공지능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인공지능이 역시 대화 형식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지. 인공지능하고 대화로 뭘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사용하는 기술이었고 예전부터 존재하는 기술이었어.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챗 GPT의 로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뻔하디 존재하는 기술이 갑자기 다시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챗 GPT의 성능 때문이야. 예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과업을 주문해도 여기에서 답을 주기 시작해. 오, 예를 들면요? 박정호 교수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가 신문 칼럼에 썼거나 내가 책을 쓴 내용들을 그 인공지능이 다 학습해. 그리고 나서 박정호 교수가 한 5분 정도 라디오나 TV에 출연해서 스피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하면서 그거를 딱 원고를 완성해서 나에게 말로 해주는 거야.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 드디어 검색이라는 분야에서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막 들썩들썩대고 구글 주식은 떨어지고 그랬던 거야. 챗 GPT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으로 넣었을 때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나에게 도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세상을 또 바꿀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이 챗 GPT? 이게 진짜 또 특이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화 발전을 IT 분야를 잘 보면 한 번씩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때가 있어. 대표적으로 컴퓨터가 집집마다 보급되었을 때 그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이 어디냐 하면 애플이라든가 IBM이라든가 델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붐을 일었어.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집집마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커넥티드가 되는 게 중요한 시기로 바뀐 적이 있거든. 그때가 이제 PC 통신 이런 거 대두됐던 시점이야. 우리로 따지면 뭐 다음, 네이버, 미국으로 따지면 야후,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지. 그런데 다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두되던 회사들이 달라졌어. 어떤 회사야?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달라졌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 너랑 나랑 PC 통신 시절이라든가 컴퓨터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설정되는 그런 세대였을 때는 전 국민이 썼던 게 PC 통신? 네이트온이야. 네이트온.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딱 대두되니까 전 국민이 같이 다 뛰어놀았던 네이트온을 우리가 모두 버리고 다 어디로 왔어? 카톡으로 갔죠. 카톡으로 갔어.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아? 그러면 이번에 챗 GPT가 만약에 정말 안정적으로 확산이 되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이 플랫폼이 또 한번 확 바뀔 수가 있겠네요. 맞아. 바로 그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모든 우리 쪽 분야의 사람들의 중론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쳐다보고 있어야 개인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또 IT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뒤처지지 않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바로 그런 타이밍이 지금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사실 그 구글 전에 전 세계인들이 다 썼던 포털 사이트가 뭐야? 야후야. 그런데 구글의 두 창업자가 검색 엔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은 적도 있었어. 아니 니네가 야후를 어떻게 이겨?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뒤집어지거든. 그런데 그런 게 잘 뒤집어질 수 있는 최적기가 지금처럼 패러다임을 바꾸는 완전히 고도화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었을 때, 그때인 거지. 저 정말 죄송한데 이거 재벌 때 했던 그 타이밍 얘기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빙고.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재벌 여기로 누가 다 알겠니?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야.
구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나도 구글 못지않은 또 한 번의 플랫폼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철치부심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회사에 아주 초기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해놨었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들썩들썩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회사에 미리 돈 투자해놓고 이렇게 그 다음을 기다렸던 회사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 그렇다면 이제 검색 시장이 구글이 뒤로 물리고 새로운 검색 시장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좀 생각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요? 지금 이 기술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이야. 예를 들어 나 방금 라디오 하고 왔잖니. 라디오에서 가장 큰 코스트가 뭐겠니? 사람 맞아. 비용 아닐까요? 인건비야. 네. 이 라디오라는 것은 결국 작가, PD, 진행자 다 인건비인데 만약에 챗 GPT 기술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걸 전부 다 절약할 수가 있지. 어? 챗 GPT에게 양희은 선생님이라면 오프닝 멘트 어떻게 할지 해와. 요즘처럼 물가 많이 올라서 주부님들이 걱정했을 때 뭐라고 멘트를 쳤을지 챗 GPT가 이걸 해오는 거야. 넌 이름이 뭐니? 이런 걸 막 넣어오는 거야. 그러면 작가 없어지지? 사람 PD도 필요 없겠지. 그리고 양희은 선생님에게 직접 와서 진행하는 비용보다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드릴 테니 음성만 복제해서 쓰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라디오라는 올드 미디어가 어떻게 된다? 비용이 현격하게 줄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개선돼서 MBC 라디오라는 회사가 따로 상장돼 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또 다른 회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 모든 분야에 이 기술이 접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 이게 어디까지 파장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차용해서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퍼포먼스를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좀 줄여서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직업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어마어마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직업군이 사자 직업들이야.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 사자 직업들의 공통점이 있어. 복잡다기하지만 단순 반복되는 일이야. 미국 같은 경우 베이커 앤 호트 테틀러라는 법률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를 사용했는데 이 로스는 동시에 상담할 수 있는 고객이 한 명이 아니겠지. 우리 로스쿨 딱 졸업하고 이제 어느 법률 법인에 10으로 들어가면 소송을 의뢰하고 싶은 많은 고객이 있을 거 아니야. 혹시 거기에서 이런 일도 처리해 줍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럼 전화로 아, 고객님 저희가 사실 그런데 아주 전문이고요. 저희 대표 변호사 중에서 누가 그 분야의 탑입니다. 뭐 이런 홍보도 하고 때로는 법률적인 어떤 내용도 같이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초급 변호사들이야. 많이 고용을 하는 로펌들도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 로스가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뽑을 필요가 없네요. 없지. 그 인공지능 로스가 동시에 3,000명이 전화를 해도 다 커버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 벌써 미국에서는 이런 시도를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 이미 이 사자 직업들 중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한 분야들도 있고 또 잘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업무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미 그게 진행되고 있어.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이 기술 덕분에 좀 각광받을 직업군이 좀 있을까요? 사실 직업이라기보다는 회사들이 선호도가 높아. 이게 참 우울한 점인데 많은 회사들이 요즘 이 인공지능 기술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 사람들 뽑으려고. 그렇지. 사람 덜 뽑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챗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에 가장 열광하는 것은 직업군이 아니라 그 직업군을 만들어주고 있는 회사들 있지. 이게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 거야. 요즘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었고 내가 한 5년 동안 추진했던 여러 성과들로 다른 동료 학자들하고 책도 쓴 게 있어. 인공지능과 법이라는 책이야. 그 두 개를 붙인 이유가 있어. 인공지능 기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거의 대신할 정도로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법을 들었다 놔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돼. 그동안 많은 지식재산권들 특허권, 그 다음에 저작물, 그 다음에 음원
이런 것들은 온전히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대전제 아래서 법이 다 기술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다 들었다 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음반을 내기로 한 거야. 가수 데뷔하자. 우리들이 음반을 이제 내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랑 나랑 박진영 뭐 그다음에 방시혁 찾아갔다가 쉽게 얘기해서 개 까였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미국에서 최근 개발된 작곡해주는 그 AI를 우리가 이용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방시혁 노래 한 10곡 들려주고 비슷한 거 하나 해줘 했더니 세상에 BTS 노래 비슷한 유가 하나 뚝 나왔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음반 취입을 딱 했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온전히 이 음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애매하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러면은 BTS의 소유권인 건가? AI를 만든 사람의 소유권인 건가? 그렇지. 아니면 돈을 낸 교수님과 우리 건가? 나의 우리 건가? 뭐 이런 문제가 있네요. 맞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도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 그리고 원소스는 방시혁이 제공해 준 거고, 그럼 이 3자 중에 누가 얼마만큼의 이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가 모호한 거지. 딱 지금 어떻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을 하나하나씩 논의해 가면서 새로 만들고 있는 거야.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마크를 좀 구분해서 온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좀 보호해주자. 이런 놀이들도 상당히 요즘 힘을 받고 있지. 그리고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무기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 것 같아? 1등. 무기는 미국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의외라고 했지? 설마 중국? 아니야. 북한? 정답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라고요? 어. 오, 신기하다. 이거를 RAW라고 해. LAWS.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무기들을 로우스 이렇게 부르는데, 어디에 있냐면 전방에 있어. 휴전방에. 최전방에. 거기 가보면 총이나 이런 거 옆에 센서가 달려있지. 아, 그래요? 그래서 센서가 찌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움직임이 포착되면 휙 해가지고 그냥 자동 발사를 해버려. 그래서 그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걸 쏠지 말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아주 로우 레벨의 일종의 인공지능 기술이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실 그 무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교에서 제일 처음 연구를 했던 분야가 바로 이 국방 분야인데, 방금 말했던 이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무기인 로우들이 그럼 이게 윤리적인 건가라는 부분이지. 동물들이 그냥 무차별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인 검토와 법률적인 해석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초창기부터 있었던 나라가 의외로 우리나라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이 이런 법적인 검토나 연구들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이유가, 이게 빠른 게 아니라 늦거든. 뭐냐면 항상 기술의 발달 속도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 그리고 법과 제도보다 그 기술을 활용하는 에티켓이 형성되는 건 또 훨씬 더 뒤야. 생각해봐라.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 빠르게 발전하고 나서 그 다음 정보통신 거래법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용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나중에 우리 예전에는 휴대폰 지하철에서 큰 소리도 받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에티켓이 생기지. 야, 지하철이야, 내가 이따 걸게. 이 에티켓 생긴 지는 우리가 스마트폰 쓴 지 한참 뒤에 생겼어.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 기술은 이렇게 나날이 발달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 법과 제도에 넣기 위한 그 법제도 개편은 모든 걸 들어 엎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씩 바꿔도 언제 끝날지 감도 없다, 야. 교수님도 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있으면 푸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